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길련입니다. 한문학을 공부했고, 주 전공은 조선시대 예학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서당에서 그 서당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 조선시대 한문교육의 현장인 서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강좌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강은 우리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2강은 조선시대 서당의 풍경들을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강은 조선시대의 초급 교재인 어린이들 위주의 교재의 몇 종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강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맹자에 있는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물과 같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바로 우리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어떤 공부입니다. 그 인간은 일반적 인간이 아니라 아주 그 본성을 잃지 않고 보존한, 즉 성인으로서 향해 가는 그 교육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먹고 의식주 해결이 되면 곧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교육기관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의 하나라 때부터 하은주 시대에 이미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나라 때 특히 천자국에 그 벽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노인을 복양하는 그런 예절을 천자 스스로 몸소 실행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후국에는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의 그 조선은 제후국의 반열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후국에는 반궁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국학교육기관이 있어서 역시나 인륜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도 신라의 국학, 또 고려시대에 와서 국자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균관, 이런 교육기관들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은 고려시대의 불교를 숭상하던 풍습을 배척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균관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최고의 학부로 만들고, 이 성균관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 모든 비용들을 국가에서 모두 전담해서 이렇게
선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학의 성균관이 있는 반면 서울에서는 사부학당이라는 별도의 또 학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도 국립학교가 있었는데 그 국립학교는 향교라고 부릅니다. 군과 현대 각각 향교를 설치해서 그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거기에는 일정한 교육자가 배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곳에서도 학문을 가르치고 그 학문은 주로 인륜을 밝히는,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비롯하여 각 전국 향교에 있는 강학하는 강당의 이름은 다 명륜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밝을 명, 인륜윤자, 인륜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는 모두 국립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대표적인 게 서원, 그리고 서당 이렇습니다. 대개는 그보다 더 작은 범위의 교육기관도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숙이라고 하는, 서숙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운영되었던 것이 서원과 서당이었습니다. 서원과 서당의 차이는, 서원은 제양의 기능과 강학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고, 서당은 강학만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양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국가에서 더욱 서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이 사액을 내려줍니다. 사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을 공식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교육이 활성화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경제적, 노비와 경제기반 등을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학문이 일정 정도 성취가 되면 문과 시험, 과거의 응시에서 벼슬길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서당은 사립, 거의 국립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개인이나 또는 문중이나 또는 동네 각 고을의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돈을 내어서 설립한 기관이 서당입니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죠. 그런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학의 어떤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예의범절에 충실하는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원들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등재된 서원들을 제가 여기에 9개의 서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이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이거는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처음 이제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거기에는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학자를 모시는 곳입니다. 안향. 안향이 중국에서 주희 선생의 서적을 유입하고 영정, 사진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퇴계이황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아주 최고의 학자인 그분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서 사액을 내리게끔 하였습니다. 1950년에 사액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남계서원인데, 남계서원도 이 일두정여창이라는 분을 제양하는 공간입니다. 경남에 있고, 주로 이 서원들이 있는 곳이 경상도 지역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9개 서원 중에 벌써 6개의 서원이 모두 다 경상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지역은 그 유교의 문화가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아마 옥산서원이나 경상도 쪽에 있는 서원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군데를 가보시면 아마 그런 옛날 선비들이 학문하던 공간을 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옥산서원은 세 번째로 사역을 받은 곳인데 경주에 있습니다. 회제이연적이라는 학자를 제양하는 공간이고, 아마 이곳에 여러분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인 한석봉과 추사 김정희, 악의 이산해 같은 조선 최고의 명필의 글씨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산서원입니다. 이곳도 여러분들이 이번 탐방에 아마 방문하게 될 그 서원입니다.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주자의 성리학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저수를 남긴 학자이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이 도동서원은 경북 달성에 있는 서원인데 한원당 김굉필 선생을 제양하는 공간입니다. 김굉필 선생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문인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행시를 돈독히 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김굉필 선생은 소학, 주희 선생이 편찬한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나라 주희 선생이 편찬한 그 소학을 평생토록 탐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학동자라고 자칭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학 읽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6번째는 도남서원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연산에 있는데 사계 김장생 선생을 모시는 곳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예학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송나라 주희 선생이 저술한 주자가래라는 서적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여 다양한 저술들을 펴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예학의 시대를 만든 어떤 최고의 예학자입니다. 다음에 피람서원입니다. 피람서원은 저 전라남도에 있는 장성이라는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서 김인우라는 학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성서원은 역시 전라북도 정읍군의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12살에 당시 그 신라 시대 분인데 12살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문명을 떨친 학자입니다.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을 지어서 황소의 난 때 그 경문을 지어서 황소에게 전달하여 그 황소라는 난을 일으킨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서 글을 읽고 깜짝 놀라서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에 신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좀 유람을 하면서 신라의 부패된 조정에 발붙일 곳을 잃어 발붙일 곳이 없자 산천을 유람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최치원 고운. 다음은 병산서원입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사역이 내려졌습니다. 1863년이죠. 여기에는 서예 유성룡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서예 유성룡 선생은 임진왜란 때 바로 그 영의정으로 계시면서 많은 이순신 등 훌륭한 장수들을 발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의 이 난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나라에서도 많은 군사들이 파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그 조선은 일본에게서 일본의 그 무리들을 외놈의 무리들을 쫓아내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했던 이 학자가 바로 서예 유성룡 선생입니다. 일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그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 사부학당 그리고 향교 이 국립교육기관과 또 사립교육기관인 서원과 서당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 9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